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폐광 지역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 지원을 위한 창업 119 센터가 정선군에 마련됐습니다. 옛 119 안전센터를 리모델링해 입주 기업을 지원하고 주민 복합 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군 옛 신동 119 안전센터가 폐광 지역 창업 119 지원센터로 탈바꿈해 문을 열었습니다. 2022년 센터 이전으로 빈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해 업무 공간과 공유 주방, 회의실 등이 들어섰고 열린 카페 공간도 생겼습니다. 사전에 입주 기업을 모집해 식음료, 체험, 기술 등 9개 팀이 선정됐고 하반기부터 맞춤형 창업 준비 교육이 진행됩니다. 창업 관련 교육 및 1:1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분들이 이제 내년도 그리고 더 뒤에 폐광 지역에서 창업을 하실 때 그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과 또 연계를 해서 입주 기업은 무상으로 공간 사용과 컨설팅을 지원받고 폐광 지역 4개 시군에 창업하면 3년간 최대 2억 원이 지원되는 공모 사업에도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창업 준비 초기 투자 비용과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3년 전에 귀촌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딘가에서 오픈을 하고 무언가를 준비를 한다는 게 굉장히 모르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어서 강원도는 빈 건물을 주민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침체된 폐광 지역에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창업 보육센터 기능을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먼 곳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활성화가 안 됐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창업 교육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강원도 내 폐업률이 증가하고 자영업자 비중은 줄어드는 가운데 더 열악한 폐광 지역에 창업 119 지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창업 문턱은 낮추고 생존율은 높이는 거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전국 최고의 단풍으로 손꼽히는 설악산 단풍. 하지만 단풍 절정기면 몰려드는 차량들로 설악산 입구에서 소공원 주차장까지 서너 시간 넘게 걸리기 일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입도로를 넓히고 주차 공간을 분산시킬 새 탐방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극심한 교통난으로 관광객과 주민들의 불만이 컸던 설악산 소공원 진입도로. 올해 단풍철인 9월, 10월 2달간 설악산을 찾은 관광객은 78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 명가량 늘었고 고질적인 교통난은 올해도 반복됐습니다. 일단 여기 1차선이잖아. 아무리 노력해봐야 거기서 거기래요. 그럼 뭐 대책이 없잖아. 만날 주민들만 희생해야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속초시와 신흥사, 국립공원공단이 손을 잡았습니다. 내년 가을을 목표로 진입도로는 넓히고 새 탐방로를 만드는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 인도는 바깥쪽 나무데크길로 빠지게 되고 이곳에 갓길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기존 8m의 도로는 12m로 확장돼 평소 구급 차량이 이동할 수 있게 되고 극성수기에는 버스 전용 차로 등으로 탄력 개방될 예정입니다. 양방향 도로가 2차로 이하, 폭 12m 이하로 규정된 현재 자연공원법 시행령으로는 넓힐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40만 명 정도가 이쪽 소공원 계곡길이 조성되면 이용을 하게 되고 차량들은 B지구와 C지구의 주차장에 공원구역 밖에 주차를 하게 돼서 내연기관 차량들의 어떤 공원 진입을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크게 억제해서 속초시는 지난해 7월 개방해 11개월간 35만 명이 찾는 등 설악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설악향기로가 새 탐방로와 연계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설악향기로를 또 탐방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비경을 볼 수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 그 탐방로를 이용한다면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간 220만 명이 찾는 설악산, 그중에서도 65%가량인 140만 명의 탐방객이 몰리는 소공원에 극심한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특별법이 본격 시행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강원도가 오늘 그동안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도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 규제 완화를 대폭 늘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의 핵심은 농지와 산림, 군사 환경,
이 4대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규제로 묶여 농사만 지을 수 있었던 철원과 인제 등의 절대 농지 35만 평이 해제돼 체육시설과 농공단지 등으로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또 민통선 북상과 7년간 정체됐던 고성 통일전망대 관광지 조성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해제 가능한 절대 농지의 3%만 해제됐고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어 도민이 특별법 성과를 체감하기엔 부족합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조례 개정 작업을 통해 앞으로 규제를 더 풀고 기회도 더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했는데 아직 좀 이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3%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양의 3%밖에 이걸 못 풀고 있습니다. 최소 10,000평 이상이 돼야 이걸 할 수 있게 한 거를 이 10,000평이라는 규제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강원특별법이 도민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려면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노력은 물론 정치권의 협력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금 더 폭넓게 이양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3년 한시 조항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근본적으로 없애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우리가 하지 않고 책임 있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권한 이양을 받고 규제 완화의 폭을 더욱더 넓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 전북특별자치도와도 연대해 우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전략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원도가 21개 사업을 발굴해 국비 지원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대선 전 115개 공약 과제를 후보자 캠프에 전달했고 이 가운데 63%인 72개 과제가 공약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민생 안정을 이유로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21개 사업 2,1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오는 16일 국비 확보를 위한 통합 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곧 장마철인데 재해 위험이 있는 공사장들이 적지 않습니다. 삼척의 한 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허술한 안전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반년 넘게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건물 2층 높이의 학교 신축 공사장 안전 울타리가 강한 바람에 들썩입니다. 작업 인부들이 급하게 다가가 안전 울타리에 걸쳐진 천막을 당겨봅니다. 한 달여 뒤 안전 울타리는 더 보강됐고 바람이 통과하도록 시설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철이고 태풍도 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 사전 작업을 지금 이쪽에서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일부 주민은 설계대로 안전시설을 세우지 않았고 현장 관리도 부족했다며 부실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인근 주민들은 기존 학교 건물을 해체하고 땅에 구조물을 박는 과정에서 주택 균열 등의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래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 안 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집이 원래 연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흙보로꾸로 옛날에 흙모래를 같이 그리 겁이 나죠. 삼척교육지원청은 올해 말까지 187억여 원을 들여 도계 지역에 7학급 규모의 중학교를 새로 지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낡고 오래된 주택들이 모여 있다 보니 주민들이 불안과 피해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업체와 감리업체는 위험시설을 보강했지만 주민 의견이 조금씩 달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발주처인 삼척교육지원청도 규정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의 고충을 파악해 시공업체에 해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온 만큼 공사장 안전 관리에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강릉시가 각 부서별 성과 보고회를 열고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강릉시는 김홍규 시장 취임 이후 해양 실크로드 경제도시, 사계절 스마트 관광도시 등 5대 분야의 40개 공약, 57개 핵심 현안을 추진해 현재까지 73%의 공약 진도율, 43%의 핵심 현안 사업 추진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민선 8기 핵심 성과로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과 조직 문화 변화, 산업 기반과 대규모 숙박시설 확충 등을 꼽았습니다. 삼척시가 해수욕장 개장을 한 달 앞두고 안전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삼척해수욕장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매트를 설치해 휠체어와 유모차 접근을 개선하고 낡은 안전 난간을 벤치형으로 바꿔 휴식 공간을 늘렸습니다. 다른 해수욕장도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환경을 정비해 피서객 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삼척 지역 해수욕장은 다음 달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원랜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폐광지역 4개 시군 등이 함께 지원하는 청년기업 2곳이 태백시 동점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청년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넥스트 유니콘에서 선발된 주식회사 FD테크와 GBM은 오늘 관계기관과 투자 협약을 맺고 태백시 동점산업단지에 210억 원 규모의 생산시설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의류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GBM은 동점산업단지 9천여 제곱미터에 160억 원, 로봇 전문기업인 FD테크는 5천여 제곱미터에 50억 원을 각각 투자해 신규 일자리 140개 정도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동해시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연말 착공할 전망입니다. 동해시는 2023년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 부지 매입이 지난달 마무리돼 이달부터 실시 설계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12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소기업 지원 시책도 마련해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 전주기의 기술 연구개발 과제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2개 기업을 선정했고 연간 1억 원씩 2년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또 수소 전문기업 육성 지원 사업과 강원 라이즈 사업 등을 통해 수소기업의 정착 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정선아리랑 창작 뮤지컬 아리아라리의 창작 과정과 공연 연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아리 한국의 혼이 베트남에서 열리는 텔레필름에 참가합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아시아 방송 콘텐츠를 집대성한 베트남 텔레필름 2025에 코리아 콘텐츠 빌리지 부스를 운영하는 가운데 아리 한국의 혼 다큐멘터리가 아시아 시장 마케터들에게 한국의 대표 작품의 하나로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텔레필름 2025에는 20개 국가 350개사 6,800여 명이 참석하며 아리 한국의 혼은 창작 뮤지컬 아리아라리의 에든버러 페스티벌 입성까지 1년여의 여정을 따라가며 만들었습니다. 삼척시 정라동 일원에 세워진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가 오는 11일부터 임시 개방됩니다. 총 사업비 108억 원이 쓰인 이사부 독도 다리는 이사부 장군 출항지와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 사업 대상지를 연결하는 길이 190m의 보행교입니다. 삼척시는 임시 개방에 앞서 안전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임시 주차장 25면을 만들었습니다. 삼척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인근의 공영주차장 113면을 더 늘려 다리를 전면 개방할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